61번 보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등기를 위한 이행 제공을 하여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참 말 어렵게 써놨는데 간단합니다. 자, 원래 전세가 끝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주고 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써볼까? 간단하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을은 전세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전세금을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당연히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요 집을 돌려줘야 되고 또 엔더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서로 동시이행관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경매 청구. 그럼 경매를 청구하려면 나는 요렇게 해주는데 왜 니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노?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야. 나는 목적물을 돌려주고 등기도 말소했는데 니는 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노? 즉 전세금 반환 지체에 빠져야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할 일을 다 했는데 니는 왜 전세금 안 주노? 이런 상태 돼야 경매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피요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2번이 틀렸네. 전세권은 채권자입니까? 물권자입니까? 물권자. 임차인은 채권자죠. 채권자인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 유익비도 청구. 전세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설정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은 뭐 당연한 것이고. 자, 4번. 전세금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된 금액에 한해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고. 자, 이번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 맞습니다. 그 옆에 써놓으세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자,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 자, 62번에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자,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습니다. 근데 경매권 옆에다가 걸어나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경매권은 있고 우선 변제권은 없고, 원래 경매권이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어. 그런데 유치권자는 특이하게 경매권만 있고 우선 변제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특이한 경매권입니다. 이러한 경매권을 환가를 위한 경매권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형식적인 경매를 합니다. 자, 과실수취권도 있고 비용상환 청구권도 있고 또 시계를 유치하고 있다가 시계 수리비를 못 받으면 시계 자체로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을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 청구권. 자, 이것도 참 웃기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를 명백히 잘못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갑이 시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을에게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 그래서 을이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자, 수리하니까 수리비가 3만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3만. 그러면 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유치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채권이 없으면 유치권이 존재합니까? 아니야. 이거를 위해서 유치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담보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자에게는 반드시 채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변제 청구권, 이 채권을 갚아라.
변제 청구권을 당연히 가집니다. 유치권자는. 그래서 60이면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답이 없어.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다. 자, 5번에 피담보 채권 사이에 그 삼각표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 청구, 변제라는 단어를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답이 없어. 답이 없다고. 저는 이게 출제위원이 왜 5번을 답을 했는지는 알지. 엉뚱하게 알고 그래 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치권자의 권리는 뭐까지도 있다고? 이 3만 원을 갚아라고 하는 변제 청구권을 당연히 가집니다. 아시겠어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 청구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5번을 답으로 출제한 이유가 뭐냐? 그게 아니고 이 양반은 잘못 알아갖고, 자, 여기 보세요. 요 시계가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낙찰이 돼가지고 S가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낙찰자. 낙찰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냐?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채무자인 갑에게는 변제 청구가 얼마든지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갚아라고 하는 것은 갑에게 해야 된다, 낙찰자에게 해야 된다? 갑에게. 그래서 낙찰자에게 변제 청구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답이 5번이 맞지. 근데 낙찰자에 대해서 채무자 갑에 대해서 그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갑에 대해서는 5번의 권리가 있고 낙찰자에 대해서는 5번의 권리가 없단 말이야. 알아듣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를 잘못 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유치권자 을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변제 청구권이 있고 낙찰자에 대해서는 유치권만 행사할 수 있지 변제 청구권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상이 갑인지 S인지를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를 잘못 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전원답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면. 자, 5번을 답을 만들려 하면은 낙찰자에 대한 이 말을 넣으면 5번이 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결연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불성립. 1번은 X입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죠?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점유는 직접 점유자도 되고 간접 점유자도 됩니다. 근데 하나는 안 되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 이거는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도 X입니다. 3번도 중요하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에, 같은 말 압류 후에, 압류와 유치권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압류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 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는 안 묻고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이걸 물었잖아요. 유치권 성립은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성립해요. 그래서 압류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X. 자, 4번의 유치권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유치물의 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유명하죠. 유치권 소멸 청구. 유치권 소멸 청구. 자, 여기 잠시만은 보실까요? 자, 유치권자의 의무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 선관주의 의무. 하나는 뭐 있을까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때, 그죠? 갑의 성낙을 받을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치권자의 의무. 근데 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치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을 해버렸습니다. 위반을 하면은 갑은 뭐를 할 수 있다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연결이 된다. 이때 말은 청구이지 형성권입니다. 의무 위반으로 소멸을 청구할 때는 형성권이다. 그래서 청구 즉시 유치권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어쨌든 4번은 맞습니다. 정답. 자, 5번에 유치물이 화재로 멸실한 경우에 유치권자는 화재 보험금을 압년 후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아까요 5번을 딱 보면은 여러분이 잘 몰라도
아까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우선 틀렸어.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5번은 자세히 보면은 유치물은 없어지고 대신에 보험금이 생겼잖아요. 그 보험금 위에 유치권이 효력이 존속하느냐, 이걸 물상대위라 합니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저당권에는 물상대위가 되지만 유치권은 유치물이 멸시를 해버리면 점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죠?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 화재 보험금 위에 유치권의 효력이 미쳐서 물상대위가 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보나 저래 보나 5번은 무조건 틀렸다. 그래서 4번만 맞습니다. 자, 64번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은 왜 틀렸나요? 1번. 이 봐라. 이게 기초가 확실히 돼야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지상권, 맨날 해도 전세권, 요까지, 그 다음에 지분,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민법상의 저당권의 객체 4개,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지분. 그럼 기타 이제 특별법으로 들어오는 게 많죠. 어업권, 광업권, 뭐 임목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민법상의 대상이라도 기억을 정확하게 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까부러 샀다가 이 지역권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70점 받았대. 그 내가 이제 이래 오바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 내가 테스트 하니까 30 몇 점이야. 전신에 겐또를 치갖고 그냥 뭐 뭔지도 모르고 맞춰갖고 그냥. 그래 가니까 모의고사 때는 70점인데 실전에 가면은 30점 1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선생한테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듣는 버릇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대충 들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야. 64번 1번은 뭐 때문에 틀렸다? 지역권. 자, 2번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이미 대위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도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저당권에는 물상대위가 가능한데, 즉 집에 저당권을 잡았는데 집이 화재로 불타버렸어. 대신에 그 집 주인에게 화재 보험금이 주어졌어. 그러면 그 화재 보험금을 압류를 해버리면 화재 보험금 위에 저당권이 존속합니다. 이거를 물상대위라 합니다. 그때 압류는 저당권자가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해놔도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맞단 말이야. 정답이고. 자, 3번의 행심이, 자, 그 법률 이름을 공취법이라 합니다. 줄여서 뭐라고? 공취법. 자, 공취법에 따라서 협의 취득, 이거는 껍데기는 수용인데 실제는 매매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로 보기 때문에 이 협의 취득된 경우에 보상금은 매매 대금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상금으로 본다, 매매 대금으로 본다, 매매 대금. 따라서 매매 대금이기 때문에 물상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상 대위가 되는 것은 보상금, 보험금, 배상금 이래 돼야 물상 대위가 된다니까. 배상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 이래 돼야 물상 대위가 돼. 근데 협의 취득으로 보상금이 생겼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보상금이다, 매매 대금이다, 매매 대금. 그래서 물상 대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4번에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죠. 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친다. 이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봅니다. 원래 물권은 전부 다 강행 규정인데 특이하게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에 미친다. 이거는 임의 규정으로 본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도 유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4번도 X입니다. 자, 5번도 중요하죠. 과실의 동그라미. 자,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느냐 했을 때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되기 전에 과실에는 안 미치고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된 후에 생긴 과실에는 미칩니다. 여기는 압류 전입니까? 압류 후입니까? 압류 전. 그러니까 과실에 안 미친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 2번이 옳습니다. 정답. 자, 65번 건저당.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건저당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된다. 우리가 보통 저당하고 건저당하고 차이가 뭐냐? 보통 저당하고 건저당하고 큰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연이자. 자, 보통 저당에는 지연이자가 몇 년치가 들어갑니까? 1년치. 1년치가 우선 변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가고 여기는 무제한 들어갑니다. 건저당에서는 무제한. 자, 실행비용. 실행비용은 보통 저당에서는 피담보 채권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건저당에서는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건저당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선 변제 안 됩니까? 됩니다. 최고액에 포함은 안 되지만 별도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행비용은 경매비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건저당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별도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자, 이번에 피담보 채권 확정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건저당에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가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점입니다. 확정 시점. 자, 그러면 건저당에서는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건저당이라 합니다. 그러면 확정이 보통 보면은 연말이 되거든요. 결산기에 확정이 된단 말이야. 그럼 확정이 되기 전에 A라는 채권이 있었고 확정된 후에 B라는 채권이 있었고 그리고 A 채권에 이자 채권이 있습니다. 이자 채권 A- 채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당의 건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뭐냐? 확정되기 전에 원본 채권은 담보, 확정된 후에 원본 채권은 담보가 안 돼. 그 다음 확정 전에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 채권까지는 담보가 된다. 이렇게. 요 국어도 연습했잖아요. 누가 말해봐라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다. 이거 그때. 그죠? 요거는 엄마고 요거는 애단 말이야. 엄마가 보호가 되면은 애는 늦게 태어나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오늘 200개 지문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10점 이상은 확보할 수 있어. 잘 들었다면은. 잘 들었다면.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볼게요.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 채권도 담보된다. 맞잖아요. 자, 그러면 3번은 또 뭐냐? 결산기가 되기 전에 경매를 신청을 해도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건저당에서 피담보 채권이란 말이나 건저당 확정이란 말이나 같은 말로 봅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는 왜 시험에 잘 나오냐? 누가 경매 신청했냐에 따라서 확정 시점이 달라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가 있는데 또 이 벗어날락하네. 위험하네. 여기로 합시다. 소강이실에서 저 혼자 유튜브로 찍으면은 누가 촬영 안 해줘도 되잖아요. 저 혼자서 이렇게 자동으로 촬영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하니까 저 사무실에서 찍어야 돼. 그럼 정상적으로 찍으면 제가 가는 대로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 피곤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매일 촬영하는데 그냥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이게 스탑 그 다음에 스타트 스탑 그것만 하도록 그래. 그래서 이게 옮겨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시라고 넘어가려면은 니 미쳤나 하면서. 자, 볼까요? 피담보 채권의 확정.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건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냥 저당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B라는 사람도 역시 돈을 빌려주고 저당. 여기에 선순위고 후순위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저당에서는 특징이 뭐냐? 100명의 저당권자 중에서 어느 한 명이 경매를 신청하면 100개 피담보 채권이 바로 확정됩니다. 근데 확정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A가 경매 신청을 했다고 봅시다. A. 자, A가 경매 신청해도 A의 채권도 확정, B의 채권도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신청했을 때 자기의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된다? 신청 시에. B의 채권은 언제 확정된다?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 지가 신청했을 때는 언제? 신청 시. 남이 신청해가지고 내게 확정될 때는 매각대금 완납 시. 별로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3번, 65번에 3번. 65번에 3번은 남이 신청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한 경우에 그때 확정된다. 자, 4번에 경매 개시 결정이 이선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다. 이거는 뭐 내에 나온 거 아닙니까? 경매 신청이 취하됐더라도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맞고. 자, 5번은 딱 읽어봤을 때 남이 신청해 줬습니까? 지가 신청했습니까? 남이 신청했지. 후순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선순위 건재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되는지 이걸 물었잖아요. 지가 신청한 것이다. 남이 신청했다. 남이 신청. 그러니까 매각대금 완납한때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또 무엇이 또 안 되나? 요거 헷갈리네. 유리창가를 같은데. 잠깐만 쉽시다. 잠깐만. 에? 잠깐만 쉬고 합시다. 저 일이 좀 강의실에서 잠시 해야 될 일이 있어갖고 조금만 쉽시다. 자, 여기서. 그럼 오늘은 6시까지인데 6시 15분까지 하겠습니다. 됐어요? 조금만 쉬었다.